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 좋은 엄마 될 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제 엄마 마음 성장학교를 도서관이나 또 백화점이나 또 뭐 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그리고 네, 그런 데서 이제 할 때 엄마의 욕구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셨어요. 아니, 엄마라서 지금 참고 살고 있는데 엄마가 자기 욕구만 챙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근데 들어오신 분들을 보니까 다 40대 엄마들이어가지고 그 시간은 살짝 지나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백화점 문화센터나 또는 이제 도서관에서 만났던 30대, 40대 엄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정말 굉장히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살아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육아의 시간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엄마로서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 화가 화가 먼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구는 그걸 모르나? 누군 그걸 몰라서 못 채우나? 이런 어떤 마음이 올라오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들이 올라오세요? 욕구를 잘 이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유경아 선생님, 좋은 엄마,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가 엄마가 된 후에 생긴 욕구였어요. 그렇죠. 엄마가 되면 우리가 엄마가 되기 전부터 좋은 엄마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가지고 또 그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야? 라는 어떤 이미지를 또 하나 이렇게 갖고 살게 되는데 그 좋은 엄마의 이미지가 모두 다 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이런 엄마가 참 좋은 엄마야 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 한번 써줘 보실래요? 오늘 이따가 이 엄마의 의자라는 이 책을 같이 보면서 저도 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의 이미지를 이 책을 빌어서 또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오늘 강의 끝난 다음에 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 책을 읽은 지 오래돼서 제 책이지만 읽은 지 오래돼서 뭐라고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엄마의 이야기도 쓰고 엄마에 대한 치유 이야기도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오늘의 느낌으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나누는 그 대화와 또 이 책을 지금 읽는 그 느낌으로 또 한번 나누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또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화내지 않는 엄마, 언제나 따뜻한 엄마, 집에 오면 항상 있는 엄마. 그런데 참 세상에 없는 엄마를 꿈꾸셨네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없는 엄마죠? 화내지 않는 엄마. 네. 엄마는, 엄마들은 화를 안 낸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볼 땐 엄마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엄마가 화를 안 내면 안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쵸? 엄마가 꼭 화를 내줘. 엄마도 화내기 싫지만 누가 화를 내고 싶겠어요, 사람이. 그런데 자녀를 위해 기꺼이 화를 내주는 기꺼이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어른으로 가르칠 건 가르치겠다. 이럴 때 우리가 또 그 화 내지는 뭔가 훈육의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따뜻한 엄마. 네, 따뜻한 엄마는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오면 항상 있는 엄마는 참 어렵죠. 엄마가 무슨 장롱도 아니고 소파도 아니고 어떻게 집에 항상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 있어주는 엄마면은 족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필요할 때조차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참 가슴 아픈 일들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그게 참 안타까웠던 사람들, 그들 중에 이제 엄마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나는 이제 정말 항상 같이 있는 엄마가 될 거야 이러면서 항상 같이 있기를 이제 최우선순위로 놓는데 중요한 거는 자신이 타고난 어떤 기질,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는 막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막 전하고, 이런 거를 막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그 나의 결핍된 삶으로부터 오는,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날 돌봐주지 않았어. 엄마가 없어서 내가 참 외로웠어. 이런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나는 막 성장하고 싶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그거 다 죽이고 엄마는 항상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야. 이걸 제일 위에다 놓고 이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자신이 되게 우울해지고, 왜요? 기질과 본성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울해지고, 그리고 내 욕구를 하나도 못 채우고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롱처럼 집에 항상 있어야 돼. 이러면 이제 아이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엄마에게는 더더욱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뭔가 또는 알아차림 안에서 엄마는 집에 있어야가 아니라 나는이죠. 세상의 모든 엄마가 다 항상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참 편안하고 행복해 라는 게 스스로 정의가 내려지면 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뭐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진짜 결핍된 의식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자식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본성과 욕구와 뭐 기질과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걸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결국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애쓰고 정말 수고하고 정말 참고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20살이 된 자녀가 엄마가 그때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아직 안 들어보셨죠? 아, 그 참 괴롭습니다. 저희 아들이 24살인데 제가 정말 열심히 키웠거든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전에 했던 말이 다 제 말이죠. 저의 결핍된 의식 안에서 공부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는데 그때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포기했어요. 근데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막 과외를 다니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과외가 금지였어요. 과외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아이들은 몰래 이제 입시학원들을 막 이렇게 막 새벽에 갔다가 또 학교 오고 막 이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너무 그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저한테는 없었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영재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영재로 키워야지. 공부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야지 해서 태교부터 시작해서 막 영재로 키우느라고 정말 열과 성을 다했죠. 20살이 넘은 우리 아들이 이제 엊그저께 한 얘기예요. 야, 이제 제 친구, 엄마 친구 아들. 저도 엄마 친구 아들 얘기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제 친구 아들이,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막내둥이가 요번에 이제 대학을 갔어요. 이제 걔가 가고 다 간 거예요. 막내둥이가 대학을 갔는데 걔가 아주 홈런을 친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스카이 대학에 몇 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세상에, 걔는 존재감이 그렇게 없었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친구 아들들이 다 모여있을 때, 또 이렇게 둘째, 막내, 요런 애들은 그냥, 좀 약간 열외잖아요. 그냥 잘 놀고 씩씩하면 되지. 첫째들끼리의 경쟁이 좀 있거든요. 30대 엄마들 사이에. 이제 아이 키울 때 우리 그랬었는데, 그냥 얘는 귀엽고, 잘 놀고, 눈치도 빠르고 이랬는데, 얘가 그냥 홈런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축하해주고 또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걔 있잖아, 걔가, 야, 그랬단다? 되게 축하할 일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 잘했네?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제가, 야, 너도 재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한 번도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영재 소리를 듣고 살았고, 근데 이제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 우울한 가정 환경 이런 게 시작되면서 얘가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 삶에 의욕이 없는 상태? 그러면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건강하게 생명을 부지하면서 학교를 졸업하면 그것으로 족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다행히 대학도 다니고 군대도 너무 잘 다녀오고 지금 아주 씩씩하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살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넌지시 한번 찔러봤어요. 뭐 좋은 학교를 가야겠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원래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니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가 어, 이게 진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부가 재밌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 속에 있는 우리 아들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 제일 편하네요. 뭐, 그러니까 걔는 공부를 공부처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책을 보는 게 공부였던 애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제가 정의 내리고 있는 우리 아들은 그냥 걔는 책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쉽고 되게 공부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엄마 이 공부가 이게 너무 재밌어요. 왜 지금 보내주셨어요? 막 학원을 보내도 그런 애였거든요. 엄마 이거 너무 재밌어요. 막 이런 애였는데 지금 24살이 돼서 저한테 공부가 한 번도 재밌었던 적이 없어. 엄마 때문에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진짜 제가 헐 그랬죠. 그래서 야, 너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러면서 그날 같이 그걸 가지고 한참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요. 우리가 엄마의 욕구, 이런 걸 다 이렇게 누르고, 내가 어렸을 때 부족했던 거, 나의 결핍을 아이에게 투사해서 아이의 삶을 통해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에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런 게 없으실까요? 자, 그래서 엄마가 정말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 시간에 자녀에게 모든 것을 모든 그 삶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과 노력을 또 없는 지혜까지 발휘해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에게 이렇게 정말 집중하는 거는 정답인데, 자신의 모든 욕구를 다 억압하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좋은 엄마다. 이런 엄마여야만 한다. 이런 뭐뭐여야 한다라는 이런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엄마가 편안한 게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고, 엄마가 편안한 게 가장 좋은 교육이고, 네, 엄마가 편안한 게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첫 번째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